네, 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긴급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외고 폐지, 자사고 존치라고 하는 며칠 전 뉴스로 편성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조금 생겼습니다.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 그 시정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최신 상황까지 반영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을 좀 공유해서 할게요. 학생 이름, 학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5 홍길동 이렇게 중1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을 조금 볼게요. 중학생이 조금 있으시네요. 중학생이 조금 있으시고 초1, 초5, 중학생이 꽤 있으시네요. 중학생이 꽤 있으시네. 조금 높게 맞춰야겠네요. 초점을. 그럼 중학생 꿀팁도 조금 드릴게요. 꿀팁까지는 아니고 중학생 관계된 정보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글자가 문제 뜨네요. 자, 외고 폐지, 자사고 존치, 고교학점제 이 주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외고 폐지 과연 실행될까? 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그전 문재인 정부 때도 외고 폐지, 자사고 폐지 실행한다. 2025년도부터는 없앤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뉴스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고 여러 번 확인했었는데 일단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거기에 반대하던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외고나 자사고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처음 나온 박순애 교육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외고는 폐지하고 자사고는 존치한다고 했어요. 근데 비판을 조금 받다가 이거는 그 5세 그거보다는 뭐 찬반이 갈리는 쪽이었는데 경질됐기 때문에 자진 사퇴신가요? 자진 사퇴하셨기 때문에 외고 폐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자사고를 존치한다고 하면은 외고도 존치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국정동력이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교육 분야에서 강하게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고가 존치되는 거를 저는 50% 이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안에서도 외고는 여전히 폐지 논의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고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입시에서 그닥 유리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외고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진 이유는 문과가 취직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큽니다. 문과가 취직이 안 되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외국어 듣기라고 하는 게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입시에서도 살짝 유리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과애들이 문과로 대규모로 침공을 해요. 그래서 한양대 이과를 간 학생이 서울대나 연고대를 문과로는 가지거든요. 그것도 상경계열 같이. 그래도 취직 잘 되는데도. 그러니까 문과 메리트가 많이 없어져서 외고 자체가 인기가 떨어져요. 강원외고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좀 하위권 외고들은 그냥 학생 모집이 잘 안 돼서 그냥 셀프로 스스로 외고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는 뭐 거의 확실하게 외고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정권 안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한 번 더 교체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조치되는 걸로 보고 대비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하고요. 두 번째로 자사고는 존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한 거는 제 생각에는 폐지가 잘 안 될 거로 예상됩니다. 자사고를 존치할 건데 이거하고 고교학점제하고 충돌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은 조금 아실 텐데 고교학점제하고 자사고하고 만나면 자사고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 같으면은 저는 자사고를 적극 고려하셔라.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쩌면 4학년까지는 자사고를 적극 고려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안 먹어. 네, 제가 조금 음소거 조금 할게요. 고교학점제가 뭐길래 자사고 존치가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일반고가 폭망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약간 그냥 낚시성 제목을 던졌어요. 어쨌든 일반고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일단 고교학점제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전공을 선택해서 자기 전공 관련된 학점을 얼마 이상 취득하면 졸업이 되고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과목이 현재는 뭐 문과, 이과, 예체능, 직업계 이렇게 4개의 트랙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고등학생이 딸랑 4개의 트랙만 있는데 이거를 대학교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트랙으로 펼친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진로하고 관계된 과목만 골라서 들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선진국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아래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1 때 듣는 공통과목, 고2, 고3 때 듣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해서 보통 듣고요. 요거 가지고 수능을 칩니다. 그런데 2025 개정 교육과정, 아니죠. 2023 개정 교육과정, 원래 22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확정될 것 같은데 202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보다 더 어려웠던 전문교과 1이 그냥 선택 과목으로 쫙 다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학생들이 뭐 수학을 예로 들면은 미적분하고 기하 정도밖에 수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능이라는 족쇄를 많이 벗겨줄 거예요. 그래서 수능 부담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펼쳐줍니다. 지금 연구선도 학교들이 전국에 한 10%, 20% 정도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험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근 100개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랙이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문과, 이과 딸랑 2개의 트랙밖에 없어요. 예체능하고 직업고등학교 빼고 나면은 문과, 이과 2개의 트랙만 있을 때는 한 줄 세우기가 돼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소위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소위 전교 1등이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되면은 트랙이 수십 개, 많을 때는 100개 이상의 트랙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전공하는 거를 어떻게 듣는가 따라서.
물리도 물리2라고 했던 게 2023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은 더 세분화돼서 존재해요. 옛날엔 수학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미적분, 기하 벡터 이렇게 막 쪼개지듯이 막 또 세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트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는 대학교처럼 전교 1등이 없어요. 대학교에 전교 1등이 없잖아요. 그죠? 기계공학과 1등하고 철학과 1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계공학과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과의 1등도 사실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 1등 같은 이제 상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가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많은 게 바뀌는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드는 거 몇 개만 뽑아서 하시면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예요. 내신 절대평가, 이거는 이렇게 변합니다.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고등학생도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거냐면 미적분, 기하 벡터 이런 거예요. 물리2, 화학2, 물투, 화투 이런 게 진로 선택 과목인데 현재도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해요.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렇게. 하지만은 다수의 과목, 수원, 수투, 물원, 물투, 물원, 화원, 지원, 생원 이런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고1 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고요. 고2 과목부터, 그러니까 수능에 들어갈 수 있는 고2 과목부터는 다 절대평가를 하도록 변합니다. 이거는 고교학점제 같이 다양한 과목을 하면은 한 반에 듣는 학생이 10명짜리 강좌가 수두룩하게 생기거든요. 거기는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냥 성취도 평가입니다. 대학교처럼. 90점 이상은 A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내신 절대평가가 고교학점제에서는 필수다.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 너무 학점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A 학점이 몇 프로냐, 몇 명이 들었느냐, 평균이 몇 점인데 얘는 몇 점이다. 이렇게요. 여기에 표준 편차까지 제공하면은 거의 등수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평균하고 원점수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완전 학점 부풀리기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변별인데요. 하지만 한 줄 세우기 기능은 없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A 학점이 한 25% 근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그 정도가 될지 1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줄 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신 절대평가가 이런 식으로 된다. 수능이요. 수능이 크게 변합니다. 현재는 수능이 내신하고 거의 맞먹는 비중으로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SAT처럼, 미국 SAT처럼 한 줄 세우기 기능, 등급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신처럼 평균하고 원점수는 대학교에 제공되겠지만 등수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목수가 아마 국영수로 축소될 거예요. SAT가 미국의 국어죠. 국어, 수학 두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수능이
국영수 세계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제를 대학교 졸업생을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치는데 다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 칠 수가 없잖아요. 철학과에서 배운 과목하고 기계과에서 배운 과목이 다른데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굳이 전국 동시에 다 모든 대학생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정도만 시험을 칠 수 있겠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 고3 과정은 너무나 다른 트랙으로 애들이 배웠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일제고사를 칠 수가 없어요. 배운 게 너무 달라서. 그래서 국영수 정도만 치지 않을까. 수학도 고2, 고3 과정보다는 고1 과정 또는 고2 과정의 수원 정도, 현재의 수원 정도까지.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 누구나 다 듣는 과목 정도까지만 시험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고 한국사 절대평가고 제2외국어 절대평가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게 국어하고 수학까지도 절대평가로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과목 수도 축소되고 배운 과목도 시험 범위도 고2 과정의 일부까지만 출제되는 거로 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라는 것은 거의 많이 약화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능으로 한 줄 세우기, 전국 모든 학생을 한 줄 세우기가 불가능해지니까 미국처럼 얘가 대학교에서 수학 능력이 있느냐,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학 능력 시험, 수능으로 변하는 거죠. 미국 SAT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고교학점제에서 크게 변할 겁니다. 내신이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와 범위 축소. 이거가 결합되면 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현재까지는 한 상위권의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그 다음이 내신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위 30%, 인경기도죠. 상위 30%, 인경기도 학생들한테는 수능보다는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수시로 가거든요.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로 비교과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상위 10%는 비교과는 비중이 매우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뭐라고 기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사실은 학생부에 뭐라고 기재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신에 해당되는 학점, 미국에서는 GPA죠. 학점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는 제가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저희 설명회 작년에 들으신 분은 정답을 아실 텐데 조금 이따가 공개할게요. 현재도 요 빈칸으로 된 게 수능과 내신의 버금가기까지는 아닌데 거의 못지않게 비중을 차지해요. 수능이 100, 내신이 100 영향이 있다면 얘는 한 60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하여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래의 상위 30% 인경기도 애들은 내신이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AT에 해당되는 수능, 그 다음 학생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미래 상위권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 블랭크가 뭘까요? 예, 미국 상위대학 입시를 보시면 아십니다. 거기서도 미국 상위대학은 뭐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뽑냐면요. 가장 비교과, 뭐 체육을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거 했느냐, 리더십 부문 이런 걸 보고요. 에세이가 비중이 높아요. 그다음 SAT 점수가 1,400점 이상 고득점 해야 되죠.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리고 GPA 좋아야 돼요. 근데 미국 대학, 상위 대학은 아이비리그는 학점만 가지고 안 돼요. GPA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 블랭크가 있어야 돼요. 요게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하에서 블랭크 가장 영향이 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을 보려면 본고사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고사는 도입될 수가 없어요. 배우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본고사를 칩니까? 똑같은 이과라도 수학 쪽을 깊이 판 애가 있고 생물 쪽 깊이 판 애가 있고 물리 쪽을 깊이 판 애가 있고 자기 진로 따라서 깊이 판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시험을 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공통부분 수원 수투 정도까지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애들이 깊이 파는 과목을 공부 안 하겠죠. 다 입시에 나오는 과목만 공부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될 수 없죠. 다 수능 입시 과목만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본고사가 안 돌아갑니다. 본고사 아니면 뭘 할까요? 신청 면접 이런 거로 뽑을까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 면접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일제고사를 칠 수가 없어요. 이 블랭크의 답은 코스입니다. 코스. 영어로 코스, 우리말로는 선택 과목. 예. 지금도 사실은 선택 과목 비중이 꽤 높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내신하고 수능을 한 등급을 확실히 오르내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신이나 수능으로는 서울대 2등급 밑에 갈 애가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영향이 있긴 한데 미래에는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어떤 과목을 듣느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진로의 심화 과목을 어떤 걸 듣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에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다 A를 받아와요. 상위권 애들은. 모든 과목 A예요. 자, 수원, 수투,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요거 다 A 받은 애가 있어요. 그런 애랑 거기에 플러스 고급 수학, 물리 2,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이런 식으로 두는 애가 있어요. 요것도 다 A예요. 여러분이 상위권 대학,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다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오른쪽이죠. 똑같은 A라면. 심지어는 오른쪽 애가 B가 한두에 섞였어. B 하나 섞였는데 그래도 오른쪽을 뽑을 겁니다. 고급 수업도 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뽑을 겁니다. 이게 코스의 힘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 가려면요. 미국에서는 일반 교과 외에 더 많이 듣는 심화 과목을 아너라고 불러요. 아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과목은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듣는 과목을 미리 선이 이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 AP라고 합니다. AP 과목, 아이비리그 대학 같으면 아너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AP 과목을 한 5개에서 6학점 과목 정도는 15학점 이상이죠. 15학점 이상을 따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AP 제도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의 언어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상위권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다. 어떤 과목을 심화 과목을 많이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에 내신이 어느 정도 A만 나와주면 돼요. A가 한 10%에서 30% 사이에 A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는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SAT에 해당되는 수능도 90점 이상은 받아야겠죠. 90점 이상은. 그 정도가 아마 10%대가 될 것 같아요. 90점 이상의 수능에서. 그 정도는 받으면 나머지는 코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배경 지식으로 깔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고가 살아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사고는 뭐 거의 100%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사고하고 외고가 살아남는다면 기존의 영재고, 과학고도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대 입학생 중에 출신 학교를 한번 볼게요. 현재 서울대 입학생
2021년도 자료입니다. 일반고가 48.4%가 일반고 출신이에요. 서울대 입학생 중에. 일반고가 1667개교가 있습니다. 자사고는요, 전체 서울대 합격자 입학생 중에 16.6%입니다. 전국 단위 민사고, 외대부고 같은 전국 단위 학교 10개, 그 다음에 휘문, 중동 같은 광역 단위 자사고 포함하면은 40개가 조금 안 됩니다. 1667개고에 비하면 매우 적죠. 매우 적은데 합격자는 약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합격률 차이가 나죠. 영재고, 과학고를 합치면은 6개, 20개 합쳐서 26개입니다. 거기에서 한 14%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자사고보다 훨씬 더 적죠. 자사고보다 더 적은데도 거의 자사고만큼 갑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30%예요.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합치면 30%고요. 외고, 국제고 합치면은 약 10%거든요. 약 10%예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한 50% 가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합치면은 특목고죠. 한마디로 특목고 합치면은 한 40% 됩니다. 나머지는 외고, 예고, 예체능이다 뺐어요. 그렇게 보면은 1667개 교에서 전체의 한 반을 보내고 나머지 100개가 안 되는 학교에서 나머지 반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이 정도로 특목고 비중이 높은데 상위권 대학에서 자사고 외고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는데 얘들은 사실은 수시에서 내신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영재고나 자사고의 반의 반 정도밖에 서울대를 못 가거든요. 내신 한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해야 겨우 서울대를 간단 말이에요.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 자사고나 외고, 영재고, 과고 이런 데는 내신의 속박을 벗어버리는 순간 순 실력으로만 비교하면 얘들이 일반고 애들을 더 압도한다고요. 게다가 커리큘럼을 한번 보십시오. 얘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이 심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대부고나 민사고 같이 AP 과정 많이 하는 데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애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전문 교과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애들이. 하나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선진국스러워요. 그냥 보면은 얘가 하나고 출신이다, 외대부고 출신이다 표가 납니다. 과거 영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고 애들이 배운 거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과목을 애들이 다양하게 수강을 해요. 그러면은 끼케야 고급 수학 정도 듣는 데도 일반고에 거의 없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돼도 거의 없을 건데 자사고나 과거 영재고에서는 그런 과목뿐만 아니고 거의 대학교 과목을 애들이 막 수강하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목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완전 돋보이죠. 뽑는 대학 입장에서는 얘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학업 능력 뛰어나고 동기부여 철저히 돼 있고 공부하는 태도 좋구나. 유능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이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공부도 거의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하고 누굴 뽑겠습니까? 게다가 일반고는 얘가 공부한 거를 얘 태도를 선생님이 생기부에 잘 적어주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100명 정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자, 물리2 선생님이에요. 물리2는 100명까지 안 되긴 하는데 물리 선생님이요. 100명을 가르쳤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뭘 했는지 적어줄 게 별로 없어요. 애하고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애가 별로 동아리나 이런 거 발표 같은 거 수행평가 같은 거 인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복사 붙이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을 게 없어요. 진짜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 다 똑같아요. 생기부가.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10년쯤 됐기 때문에 학종이 이제 다 적응하셔가지고 자사고 외고 선생님들은 생기부를 학생 한 명 한 명 다 생생하게 적어주세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써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수행평가도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적어줄 수 있는 거가 다 나오게끔 수행평가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준이 달라요. 이 세 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 개가 만나면 자,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수강하죠. 생기부를 잘 만들어 주시죠, 선생님이. 이 세 개가 만나면 고교학점제에서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를 완전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고는 제가 조금 충격적인 용어를 좀 썼어요. 자사고 외고 애들이 완전 양민학사가 하는 수준입니다. 애 자체가 일반고에도 똑똑한 애 많죠. 많고 뭐 IQ 좋은 애도 많고 성실한 애들 많은데 그냥 시스템적으로 일반고 애들은 훔치고 뛸 게 비교가 안 됩니다. 심화 과목도 적게 개설되어 있죠. 선생님들도 복불복이 심하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들었던 과목이랑 그 과목에 선생님이 생기부에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뭐 진짜 양민학사 수준이 될 겁니다. 너무 이제 아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자사고 외고는 없어져야 맞아요. 아니면은 일반고는 진짜 양민학살 당하거든요.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그나마 서울대에 50%를 일반고 애들이 오는데 고교학점제 되는데 자사고 외고 살려놓으면 제 생각에는 진짜 완전 블라인드로 하고 실력순으로 뽑아버리면 일반고 애들은 서울대에 4분의 1, 20, 30%밖에 못 옵니다. 70%, 80%는 특목고 애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의대도 두말할 거 없고 그래서 밀란 납니다. 밀란이 나기 때문에 아마 쿼터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미국에서 유색인종 쿼터가 따로 있거든요. 흑인 쿼터, 히스패닉 쿼터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양민학살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사고 외고 살아남았다 하면은 지금 중학생도 고교학점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실시되고 있는 셈이에요. 아직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는 아니라서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같으면 저는 자사고 외고 적극 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6학년, 5학년, 4학년들이라면 영재고 과고 생각하는 애들 말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라도 자사고 외고 생각하셔라. 부모님은 적금 좀 넣으세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학비도 비싸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니까 적금 넣으세요. 지금 4학년, 5학년. 일반고는 제 생각에는 학군지, 교육특구의 애들도 거의 양민학살급으로 당합니다. 분당 애들 다 당하고요. 대치동 애들도 제 생각에는 양민학살 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는 안 썼는데 제 지금 얼굴 보고 하면은 좋은데 부모님들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아마 다음 정권일 때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초 1, 2, 3은 양단이 걸친다 생각하십시오. 없어지는 경우, 살아남는 경우 다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다 준비해도 초1, 2, 3은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로는. 예, 관심만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4, 5, 6하고 중1, 2, 3은 자사고 외고 간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사고 외고가 살아남으면 이런 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일반고 양민학살이 벌어진다.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교학점제는 연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될까? 고교학점제는요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박근혜 때 완성되고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때 고교학점제 하겠다고 했어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런데 좀 조기 퇴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고교학점제가 연기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입안이 되고 확정이 된 거예요.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를 교육부 내에서는 계속 했어요. 시범학교 돌리고 여러 가지 제도 연구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벌써 학교도 좀 바꾸고 많이 했어요. 이 역사가 20년 다 돼갑니다. 그리고 이미 한 고교학점제의 3분의 1 정도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제2외국어 절대평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2 과정, 고3 과정의 대부분, 고2 과정의 일부분은 내신이 벌써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애들이 진로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을 벌써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도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할 때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심화 과목을 얼마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신이나 수능이 좀 약한 애도 뽑아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3분의 1 정도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없어질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고교학점제는 한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가 존치되면 살아남으면 일반고는 양민학살 당한다. 자, 그러면 외고 자사고가 존치되면은 일반고가 양민학살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일단 이과생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이과생이 많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과 문과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과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취직이나 입시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학과학 3년 선행을 상위권을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거를 꾸준함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에서는 심화 과목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입시 포인트가 됩니다. 고급 물리, 물리학, 실험 이런 거 막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물리 1에 해당되는 거, 또 물리 2에 해당되는 과목을 쪼개놨거든요. 빛과 에너지, 빛과 파동 이런 식으로 쪼개놨는데 그거를 듣고 거기에 옛날에 안 듣던 고급 물리니 물리학 실험이니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야 돼요. 그것까지. 그러려면 자기 전공 관련된 분야는 미리 선행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공통 과목이니까 또 보이려면 고급 수학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과학도 자기 전공 관련된 기계공학과 가려면은 물리, 약대 가려면은 화학 이런 거를 해야 돼요. 3년 선행 제 생각엔 필수입니다. 지금 중학생은 과학하기 바쁘죠. 과학해야 되고요. 지금 초등학생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과학 설명회 할 텐데 과학 로드맵 말씀드릴 테니까 과학 선행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리 안 쌓아놓으면 고등학교 와서는 절대로 그만큼 심화 과목 많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선행이 필수다. 상위권은.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그걸 수강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엉덩이가 준비돼야 돼요. 가슴이 준비돼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학습 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은 학원이 별로 없어요. 고급 물리 개설하는 강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학원이 있긴 있지만 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학원을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습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수능 과목만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한 1, 2년 만에 역전하는 거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머리 좋고 그런 애들은 과목의 공부 양이 적으니까 1, 2년 바짝 했어도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역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게 없거든요. 수능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수능 만점 맞았다고 자기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를 들어야 돼요. 3년 내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놀다가 나중에 공부하는 게 제 생각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좀 애들이 철이 일찍 들어야 돼요. 언제부터? 중학교부터. 철은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큰 암초가 있어요. 뭘까요? 가장 큰 암초? 중학생 공부시킬 때 큰 암초? 네, 사춘기가 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은 애들이 독립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놀던 애가 갑자기 부모가 공부를 푸시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암만 잔소리 하시고 뭐 설득해봤자 안 돼요. 근데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사춘기 피하려면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는 공부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은 엉덩이 만들어야 돼요. 그나마 말 듣던 시기. 그래서 사춘기에 좀 여학생들 일찍 오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는 4학년부터 공부시키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목을 쭉 선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중요합니다. 고각증제가 되면 머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공부시키셔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진로를 뭐를 할지 지금까지는 점수 보고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점수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듣는 과목, 고2, 고3 때 듣는 과목 가지고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미리 세팅 안 돼 있으면 남들 다 듣는 과목밖에 못 들어요. 심화 과목 못 들어요. 그러면 걔는 변별력 없어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상위권 빼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2 전에 진로 설정을 좀 해놔야 됩니다. 뭐 아주 세부적인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학 계열을 팔지, 물리 계열을 팔지, 뭐 어느 쪽을 많이 들을지 정해. 그 정도까지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으로 정한 분야 하나, 생물이면 생물 하나는 진짜 깊이 들어야 돼요. 요 세 개가 이과 계열 애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4부터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엉덩이로 대학 간다 보시면 됩니다. 문과 같으면은 지금 문과는 뭐 상위권 애들이 거의 최상위권 애들은 거의 안 가는 추세이긴 한데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찬스입니다. 지금 중1, 2, 3은 찬스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막 대중이 패닉셀 할 때, 막 투매를 할 때 그때가 찬스잖아요. 투자할 찬스인데 문과 성향 확실한 애들한테는 자소서는 뭐 워낙 인기였고 외고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들은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6까지도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중학생하고 초6 정도까지는 외고가 살아남는다면 외고 진학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셔라. 왜냐하면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내신 경쟁 치열해가지고 입시도 별로라고 하는데 일반가고 안 나와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부 잘하는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다 이과 갑니다. 다 이과. 옛날처럼 외고에 극상위권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외고에 극상위권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가서 내신 따는 게 상대평가를 해도 그다음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문과, 이과가 동시에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외고에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더 어려워요. 자사고 같으면 확실히 더 어렵고요. 자사고 같으면 문과 성향 확실한 애들은 자사고 가서 이과 애들 밥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다 깔리니까 오히려 외고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고 뭐 분당의 낙생이나 서현이나 대진이나 중앙이나 이런 메이저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과 애들한테 문과 성향 애들은 그냥 완전 갈려요. 최상위권, 극상위권 애들은 다 이과니까 그냥 갈립니다. 그래서 3등급, 2등급도 어려워요. 문과 성향 애들은 2등급도 어려운데 외고 가면은 경쟁자들이 이과 성향 애가 빵이에요, 빵. 이과 애들이 빵이고 다 고만고만한 문과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쉽습니다. 오히려 내신 따기가 그다지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신 따기가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일반고보다는 오히려 외고가 낫다. 자사고를 가면은 뭐 더더군다나 문과 성향 애들은 완전 깔리죠. 자사고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문과 성향 확실한 애들, 중학교 3학년 때 문과 성향 확실한 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문과 성향이 확실하다. 얘는 그냥 가보고 뭐 잘하면은 이과 가고 못하면 문과 갈게요. 이런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문과 확실하다 하면은 외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내신 따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일반고에서 이과 애들하고 붙는 것보다 오히려 쉬우면 쉬웠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어학 과목 비중이 높거든요. 외고는 수업 시수에서 일반고보다 외국어를 훨씬 많이 해야 되니까 수능이나 이런 데서 불리함이 있는데 근데 뭐 어학이 그닥 싫지 않다 하면은 외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뭐 문과 성향은 확실해도 나는 어학은 너무 싫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일반고 가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시적으로 볼 때 문과 애들은 지금은 이과 애들이 정시에 문과 침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정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수시고 정시가 없어요. 수능 100%가 없기 때문에 다 수시만 있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이쪽으로 침공 안 하죠. 일반고는 문과, 이과 섞여 있으니까 내신에서 깔리는데 공통과목에서 외고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시에서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고 괜찮다. 입시적으로 볼 때. 그래도 입시 좋은 건 알겠는데 외고 가서 뭐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먹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긴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고 인기가 준 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복수 전공 이런 거를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가 너무 줄면은 대학교 유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취직할 길이 조금은 있지 않냐. 그리고 외고 나와서 일반고에서 가는 대학보다 대학 램밸류가 한두 등급 위로 올라가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취직할 때도 뭐 그런 데로 갈 만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등급 밑에 이과를 가느냐 아니면 두 등급 위에 문과를 가느냐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외고 한번 취직에도 한번 도움 되지 않을까 도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 판단이 있고 하니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향을 보셔야 돼요. 성향이 뭐 문과가 확실하지 않고 어학 과목 너무 싫어하면은 암만 입시에 유리하더라도 갈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성향이 뭐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입시적으로나 취직적으로 취업을 놓고 볼 때 외고당 고려하실 만하다. 지금 저평가 상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문과 성향 애들은 뭐 외고 고려하셔라.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실시된다. 그 다음에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끝났고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채팅으로 질의응답 하셔도 되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성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다른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국제고요. 국제고는 뭐 외고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배우는 과목이 어학 비중이 낮고 그러니까 뭐 문과 성향인데 어문 계열이 그닥 좋지 않다 하시면은 국제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교육 프로그램은 워낙 훌륭하니까 국제고 괜찮죠.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네. 현재 중2 1학기 첫 기말고사에서 네. 한 과목이 이제 B가 떴습니다. 네. 수학은 아니고요. 네.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과목에 B가 떴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외대보고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대보고 지원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지우개 찬스를 쓸 수 있는 네. 분당 먼 지역에 위치한 전사고라도 노려봐야 하는지, 아니면 네. 중2 겨울에 강남으로 이사를 해서 광역단위 자사고라도 노려봐야 하는지, 네. 이게 너무 고민이 됩니다. 분당에서 살아남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네. 현중이 저는 전학은 좀 비추천이에요. 사춘기하고 결합해서. 지금 전학 타이밍은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학생 바이 학생이니까 쉽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학생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분당에서 전학 왔다가 폭망한 애들 몇 명 봤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전학 스트레스 겹치고 경쟁 강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매우 애들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은 좀 비추천이고요. 전사고는 추천합니다. 상상고 같은 데 가면 뭐 저는 추천합니다. 상상고가 들어가기가 옛날보다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정시 비중 아주 높은 시기니까 상상고 같은 데 추천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입니다. 네, 남학생이 가시면 속도 편합니다. 곁에서 보시는 것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고 기숙학교 추천. 그리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질문이 질문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야, 먼저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네. 중2 주변에서 중2는 뭐 08년도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재수가 어렵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중1 학생부터 이런 경우 정말로 재수가 어려운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자사고 교사인 분께 여쭤보니까 네. 뭐 약간은 성적을 전환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약간 불리하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그 교사분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정말로 재수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번 저희 고교학점제 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재수가 어려운 건 맞아요. 재수하는 이유는 수능 점수 높이려고 하는 건데 수능이 변별력 확 약해져 버리면 재수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건 있을 것 같고요.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도 원래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 하면 지금 대학교 2학년인가가 고교학점제처럼 해야 되는데 정권 바뀌고 하면서 1년은 그냥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 배웠지만
입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처럼 했거든요. 얘들도 그런 이제 과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생각은 과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애 인생을 불확실한 확률에 맡기는 거라 제 생각에는 재수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중2가 약간 피해보는 학년 맞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특목에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목이 유리하다 하셨는데 그 네. 절대평가조차도 그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평가를 하지 않나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A 등급 몇 퍼센트 이 데이터는 네. 제공합니다. 원점수하고 평균하고까지 제공하고요. 90%가 A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절대평가도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네. 성적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렵긴 하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성대의대 촘촘하게 나뉘잖아요. 네. 걔들이 1%대 안에서도 나뉘고 1등급이 4%인데 4% 안에서도 촘촘하게 나뉘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냥 한 10%에서 15%가 똑같은 A로 취급받는 거예요. A를 받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촘촘하게 못해요. 제 생각에는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되고 나면은 지금 연고대까지 다 하나로 취급해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어느 1400점 중에 한 1200점 이상이면 SAT 1200점 이상이면 다 동급으로 취급받거든요. 1400점 만점이든 1200점이든 동급이에요. 네, 그렇게 될 거니까 변별이 잘 안 된다는데 그 중에서도 A 못 받는 애들 꽤 있죠. 어려운 과목은 한 10%에서 15% 이상 하고 있는데 그거 밖으로 그 정도 변별력이 있죠. 그러면 그 A를 못 받는 아이들은 네. 일반고 가서 A를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일반고 가서 네. 경쟁 때문에 A를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과목이 어려워서 A를 못 받는 거라니까. 아니 그래도 그 그것도 절대평가 퍼센테이지 때문에 퍼센트로 안 경쟁 그래요? 네, 퍼센트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려워서 못 받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고급 수학을 듣는다. 어떤 애들일까요? 분당이면 분명히 영떨이들이거든요.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에요. 고급 수학. 네. 그렇죠. 그래서 걔들이 들을 건데 그거 개설할 수 있는 게 중앙, 학생, 서현 뭐 몇 개 없죠. 그런 거 개설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듣고 나면은 걔들 중에 제 생각에 많이 주면은 뭐 지금 중학교는 40%도 A를 주거든요. 40%도 A 받아도 그냥 대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냥 90점만 넘으면 돼요. 쌤들은 점수 잘 주실 것 같은데. 고급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건 모르겠어요. 일반고 중에 좀 약한 데 가면은 분당이라도 과목이 개설 안 되는 과목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특목 네. 가서 A를 못 받는 상황이 될까봐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큰 거예요 지금. 상대평가에서는 그렇죠. 상대평가는 그런데 절대평가면 뭐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6학년이에요? 아니 중1이요. 중1. 네. 중1. 지금 중1은 이제 원래는 1기거든요. 고교학점제 1기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기가 될지 지금 대학교 2학년처럼 어정쩡한 낀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준비해야 돼요. 같은데 조금 어렵네요. 조금 더 정책이 확실해지는 거 보고 정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정책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중3 때 지원하니까. 공부는 지금 똑같이 해야 돼요. 자사고 간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채팅으로, 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질문하신 의대도 자사고 출산하시나요? 중3입니다. 네, 상상고 가십시오. 상상고 좋죠. 외대부고나 뭐 이런 데도 좋고요. 민사고는 비추천이에요. 의대는. 민사고는 의대 비추천입니다. 민사고나 하나고는 뭐 경기도에서 잘 못 가냐 했던 민사고나 하나고는 의대 잘 못
못 가요. 워낙 프로그램이 선진적이라 선진국스러워서 못 가고요. 외대부고나 성산고 의대 좋습니다. 가면 애도 열심히 해요. 여자이면 모르겠는데 남자이면 빼놓으면 또 속도 편하고 좋습니다. 애하고 사이도 좋아요. 빼놓으면 사이 좋습니다. 외대부고 성산고 왜 추천한 자사고 문과 이과 성향 반반입니다. 문과 이과 성향 반반입니다. 지금 중2예요. 중2 수현님. 중2인가요? 아이고. 네, 중2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중2면요, 문과, 이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과, 이과 반반이면 일반고 가든 자사고를 가든 다 이과애들하고 경쟁이거든요. 수학이나 이런 거, 공통 과목은 이과애들하고 경쟁하면은 문과, 이과 반반입니다. 애들은 밟힌다고 보면 돼요. 밟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밟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요. 네네. 그 아이가 영어는 좀 하는 편이고 수학은 네. 좀 힘들어하는 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그럴 네. 경우에는 외고를 보고 국어 사회 과목을 좀 올리면서 영어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수학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도 외고가 더 나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소리 잘 못 들었어요. 조금만.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영어는 좀 하는 중1. 편이고, 네, 중1이고요. 네. 영어는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국어도 웬만한데 수학이 좀 발목을 잡는 아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외고를 추천하시는지, 수학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외고하실 때 첫 번째로 보여야 되니까 입시 U1보다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성향입니다. 성향이요. 네. 성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네. 문과 성향이고 어학이 어느 정도 그냥 싫지 않다. 제2외국어 하는 게 싫지 않다 정도면 입시에 U1을 그 다음에 따지시는 게 좋고요. 지금 문과 오는 애들이 수학 그닥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진 않거든요. 옛날처럼 막 극성위권 애들이 버글버글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괜찮고요. 아까 저기 문과 이과 반반입니다. 중2 학생이면은 중2 학생은 지금 현재 입시 체제니까 뭐 문과 외고를 가서 만약에 외고나 국제고를 가서 미적분을 할 수 있다 얘가 그러면은 뭐 서울대 서울대 경제 상대요. 하죠. 그럼 제2외국어는 어떤 걸 추천 많이 하세요? 네? 제2외국어는 어떤 걸 추천 많이 그건 하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2외국어는 좀 나아가고 영어 있어요. 외로 또 다른 걸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세가 중국어라는데 그것도 많이 하나요? 중국어가 대세긴 한데 거기에 들었어요. 중국어가 넘버원이니까 영어가 2등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까지는 잘 따로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6입니다. 서울과학고를 비롯한 영재고를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수학과 세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용인 자사고 아마 외대부고일 것 같은데요. 용인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대 치대도 영재고 자사고를 가는 것이 좋은가요? 지금 모두 3개입니다. 초6이라고요. 영재고는 이건 따로 전문적인 상담 한번 받으십시오. 선행만 가지고 예, 원장님. 네. 예, 원장님, 그러면은 개인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예, 찾아뵐게요. 저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그래요. 그다음에 용인 거주하는 거는 뭐 그닥 도움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학원 애들 역대를 보면 외대 보고 가려고 일부러 용인으로 이사까지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닥 도움 안 되더라고요. 도움 안 됐어요. 오히려 여기 분당에 남은 애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이사간 애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의치대는 영재고 안 가는 게 좋고요. 자사고는 가는 게 좋습니다. 의치대는 상산고 외대보고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원장님 저기 영재고를 그러면 서울과학고나 이렇게 가는 거가 좋지가 않고 자사고를 가는 게 네네. 의치대가 좋은 건가요? 네. 그럼 자사고라고 영재고 가서 의대 말씀하시는 가는 건 거는 서울대 의대 생각할 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상산고랑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고는 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산고랑 그러면은 외대보고. 외대부고 2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현 중3도 고교학점제 대입에서 영향 클까요? 점점 학종이 줄고 수시 교과형 과정 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과 상위 여학생이라면 일반고보다는 국제고가 나을까요? 고교학점제는 현 중3은 비중이 안 크죠. 현재 그대로니까 그렇고요. 학종이 줄고 수시 교과형 인원이 는다. 학종이 줄고 교과가 늘지는 않고요. 상위권은 교과를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방 전교 1등하고 교육특구 전교 30등하고 비교해서 전교 30등이 잘하거든요. 교과형은 그냥 어정쩡한 학교에서 가는 거고요. 최상위권은 교과 없고요. 정시가 늘었죠. 그래서 학종하고 정시인데요. 수능인데요. 예, 그렇고요. 문과 상위권 여학생이라면 일반고보다는 국제고가 나을까요? 국제보다는 성향을 먼저 보십시오. 성향이 첫째입니다. 성향이 첫째고요. 성향이 그냥 국제고 가도 잘하고 좋아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이런 특목고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입시의 유불리를 보셔야 돼요. 그냥 입시 유불리만 말씀드릴게요. 성향도 문과 성향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있다고 치고요. 똑같을 때 일반고보다는 국제고가 나을 거예요. 아마 문과 상위 여학생이라는 거 봐서 수학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학생고 가서 이과 애들하고 경쟁해서 수학 깔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국어 영어도 요새는 이과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분당이라고 칠게요. 분당에서 일반고 낙생 있는 데서 경쟁 강도가 국제고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전교권이 있는 데들 다 이과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고가 내신이 덜 나오지 않아요. 국제고 내신이나 낙생이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국제고 애들은 이과 애들이 없으니까 조금만 수학도 보여도 잘하죠. 그거 좀 감안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상 김승준님,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외고는 정시에서 불리하다 들었습니다. 네, 외고는 외국어 시수가 너무 많아서 정시에서 좀 불리해요. 그리고 외국어가 영어하고 제2외국어 모두 다 절대평가니까 정시에서 불리한 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시에서 어차피 이과 애들한테 발리잖아요. 어차피 이과 애들한테 학생 나니까 수학에서 그냥 수시로 갈 생각하고 외국 가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뭐 외고 애들은 정시에서 불리한 게 어차피 이과 애들하고 붙는 건데 같은 문과끼리는 별로 안 불리할 것 같은데요. 수시로 간다 생각하시고 외고로 가야 돼요. 노사연님, 민사고는 왜 비추천일까요? 민사고는 학교 좋습니다. 전체로 비추천이 아니고요. 의대 갈 때 비추천이에요. 민사고는 의대 많이 보고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이 너무 수능스럽지가 않아요. 하나고 민사고는 제가 음소거 조금 할게요. 하나고 민사고는 워낙 프로그램이 AP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서 수능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의대는 수능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약하기 때문에 민사고는 비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환이 중2남 문과 성향의 의학을 좋아하고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고 외고 존치 보고 외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제 말소리가 자꾸 끊겼군요. 네,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2남 문과 성향의 의학 좋아하고 수학 점수 안 나오고 외고 전치 보고 외고 뭐 외고는 중2면 어차피 외고는 전치거든요. 폐지되는 것도 바로 중2보다 아니고 중1부터 폐지였으니까 외고 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태도, 자기주도 학습 태도나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개를 먼저 보시고 입시의 유불리는 세 번째를 보셔라. 입시는 수시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중삼 김승준님, 문과 성향이라면 국제고가 유리할 거요. 국제고는 뭐 외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같고요. 외고랑 국제고랑 놓고 누가 유리하냐 하시면은 배우는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외고는 외국어 비중 굉장히 높고요. 국제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문계열의 성향이 어떠냐, 진로가 어디냐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입시의 유불리만 보면 외고랑 국제고는 비슷하다. 중3 윤시연님, 본인이 국제고를 원하는데 한솔, 돌마, 송림 등 수준 낮은 학교에서 더 내신 잘 받을까 싶어서 보는데요. 중3, 중3은 고민되시겠어요? 상대평가니까. 한솔, 돌마, 송림, 여기도 왜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네요. 수학이 얼마나 못하는지 잘하는지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국어도 이과 애들 잘해요. 한솔, 돌마, 송림도 분당이니까 영적어 애들, 영덕 애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탑급이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워낙 케바카가 많아서 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향,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태도, 세 번째로 입시의 유불리를 보셔라. 같은 말 좀 말씀드릴게요. 초3, 고1, 민사고 재학생 엄마입니다. 서울대 의대는 통상 4명 뽑아주고요. 지방대 의대 됐다가 재수한다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강원 소재인 한림의대 외에는 최근 민사고생 잘 안 뽑아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생생하네요. 재학생 아니시면 잘 모를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민사고 애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도 워낙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던 애들이라 애들이 굉장히 뭐랄까 눈이 높아요. 꿈이 커요. 그러니까 일반고 의대가 성이 안 차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수시로 일반 메이저 의대를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시로는. 그래서 정시로 가려면은 학교에서 배운 걸 안 되니까 재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민사고에 입시 설명회 오셔서 들어봤는데 민사이기 때문에 내신 4등급과 함량이라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경험담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민사고 내신 4등급이 일반고에서 1등급당 같아요. 원장님 학원 홍보도 해주세요. 조소양 KMO 여름학교 갔구나. 축하드려요. 네, 초5인데 KMO 여름학교 대박이다. 예, 대박이네요. 최은석고 성적도 매우 높고. 네, 감사합니다. GTG KMO 수업과 수학 수업 너무 좋아요. 초5가 여름학교 대박이다. 예, 허준희 박사 같은 교수님 같은 네, 학생이 또 나오길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워낙 광고 안 하니까 조소영 어머니께서 광고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추가로 더 있으신 분은 학원으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네, 원장님과 선생님들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